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중국 스촨성 청도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양국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 체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육자회담을 부활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하이티에 주둔했던 UN 평화와 유지군들이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착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하이티에 주둔했던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해 현지인 2,500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는데요. 인터뷰한 이들 10명 중 1명꼴로 평화유지군에 의해 임신했거나 출산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피해 하이티 여성 중엔 11살 소녀도 있고 남자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세빈 리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유지군을 교육할 때 단순히 성폭행하면 안 된다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더 효과적인 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현명 노돈 일리노이대 법학과 교수가 어제 연방 상원에서 미 국무부의 국제형사사법 대사로 최종 인준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단 대사는 국제사회의 전쟁 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학살 등 무거운 외교 문제들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게 되는데요. 단 대사는 시카고의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이슈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한인은행들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SBA 대출 규모에서 조지아주 전체 은행들 가운데 1, 2, 3등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1위는 제일 IC은행이 차지했는데요. 총 1,710만 5천 달러를 기록했고 2위는 977만 5,500달러를 기록한 메트로시티 은행이, 3위는 967만 1,000달러를 기록한 프라미스원 은행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건수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프라미스원 은행이 9건으로 한인은행들 중에선 가장 많았고 메트로시티 은행이 7건, 제일은행이 5건 순이었습니다. 지역 한인은행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근로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근 트룹 카운티에 유아용 장난감 2,000여 개와 자전거 66대를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물들은 라그랜지의 구세군과 비영리 단체들에 보내졌는데요. 기아차 공장 직원들 덕분에 지역 어린이들은 자신이 갖고 싶었던 자전거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게 됐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올해 성탄절에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요청한 어린이 모두가 자전거를 실제로 받게 됐다고 합니다. 기아차가 지역사회에서 또 한 번 칭찬을 받게 됐네요. 조지아 주지사 직속 고속도로 안전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로 톨러런스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 카운티 보안관, 경찰관 등이 총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연말에 술 한잔 하시려면 택시를 이용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총 839명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375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운데 4분의 1이 음주운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내무부가 지난 월요일에 30만 9천 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제명해버려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중에서 2만 2천 명을 다시 선거인 명부에 복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Fair Fight Action이라는 유권자 단체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이뤄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지난 3년 새 한 번도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이번에 명부에서 제명된 30만 명 중에 비활성으로 표시됐던 유권자는 12만 명에 이릅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작업 도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굴돼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은 한평 국군통합병원에 안치됐다고 하는데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인 무연분묘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으나 가족 등 연고가 없어 매장된 곳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유골 중에 5.18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가 나올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신원미상 유골은 DNA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구를 오랜 시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 대해 19살 피고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18살인 미성년자 피고 2명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의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거의 매일 폭행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화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인이 없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최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차그룹은 20일 고속도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11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될 초고속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800V급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기준으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도로공사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등 8곳에 수소충전소를 세운 바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수소와 전기 복합 충전소와 초고속 전기충전 인프라를 보급해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